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은 국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난 7년 정도 이제 영국에서 도슨트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라서 호크니는 저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호크니 되게 좋아하고 호크니 작품들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호크니 전시의 도슨트 투어를 좀 진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시가 일반적인 미술 전시와는 다른 몰입형 전시이기 때문에 이 투어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성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제가 찾아낸 해답을 보여드릴게요. 투어 진행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여 계신 이 VIP 라운지에서 사전 해설을 45분 정도 먼저 진행하고, 이 사전 해설을 통해서 전시 관람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층 내려가셔서 53분 동안 전시를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전시 관람하실 때도 저는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투어 전체적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딱 보여드렸을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전시 관람 시간이 50분도 아니고 55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니고 53분이냐. 이번 전시가 정확하게 러닝타임 53분짜리 몰입형 전시라서 그런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차별 시작시간, 종료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타임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9번 합니다. 53분짜리 영상이 루프되는 시스템이에요. 계속 반복 재생이 되는데, 자,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보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몇 회차를 관람하게 될지를 또 생각해봐야 되겠죠. 1시 반 투어니까 사전 해설하는 시간 고려하면 우리는 6회차 전시를 관람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시간 오후 2시 25분, 종료 시간 오후 3시 2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시 관람을 다 하고 나서, 투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전시장 바깥으로 다 모시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적어 놓았는데, 이번 전시는 전시장 바깥으로 한번 퇴장하고 나면 재입장이 불가능해요. 이왕 이렇게 멀리 온 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보고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입형 전시이기 때문에 특정 회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버리면 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조금 걸어둔 거고요. 그래서 투어 종료는 전시장 안에서, 끝나고 나면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일정 고려하셔서 조금 더 즐기다 가셔도 괜찮고, 또 바쁘게 이동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바로 퇴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리고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나마 이제 진행 방식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오시는 분들 쭉 살펴보면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호크니가 이미 국내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인기가 한번 검증이 되었었죠.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크니 개인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초대박 흥행이 났거든요. 누적 관람객이 37만 명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열렸던 기획전시 중에 그 37만 명을 뛰어넘은 전시가 없어요. 그만큼 호크니가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시가 단순히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그 이름값 하나에만 의존하는 전시가 아니에요. 이번 전시의 아주 중요한 특이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몰입형 전시예요. 이 몰입형 전시가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몰입형 전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술 작품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예술 작품을 관객들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해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개념 전시 관람 형태를 몰입형 전시라고 멋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오시죠. 네.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의자를 많으니까 실어서 앉으세요. 이 몰입형 전시의 유행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0수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몰입형 전시들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몰입형 전시 유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다녀오신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2018년 제주의 빛의 벙커로부터 유행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서울로 확장이 되었죠.
워커힐 호텔에 빛의 티어터도 있고, 또 여수, 강릉, 제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인기 있는 몰입형 전시장인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이런 몰입형 전시에 대한 대중들의 큰 사랑과 호응과는 별개로 예술계에서는 몰입형 전시에 대해서 비판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비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기존의 몰입형 전시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폴 세잔, 클림트, 달리, 가우디 같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거장들의 작품 이미지를 디지털화시켜서 재구성하고 재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원작을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계에서는 몰입형 전시라는 게 그저 거장들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공허한 모조품이다라고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인 측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다는 거죠. 관객들의 눈과 귀를 빠르게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 쇼라는 건데, 저는 몰입형 전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술계의 비판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러 오신 데이비드 호크니 비거 앤 클로저라는 몰입형 전시는 기존의 몰입형 전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몰입형 전시예요. 무엇이 새로운가? 이걸 보실까요? 이번 전시의 기획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자가 누구라고 알고 오셨나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기획자예요. 호크니 본인이 지난 3년간 이번 전시 기획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그 감각적인 경험을 철저하게 누구 의도대로 구현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다 구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획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시장 안에서 잘 들어보시면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목소리일까요? 호크니의 목소리거든요. 내레이션도 본인이 직접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러닝타임 53분 동안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호크니의 예술세계 전반에 걸쳐있는 작품 제작 과정, 철학, 또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들까지 굉장히 풍부한 컨텐츠들을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실 거예요. 생존 작가가 직접 기획에 참여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의 몰입형 전시라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호크니 할아버지가, 참고로 제가 왜 할아버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1937년생이에요. 이 호크니 할아버지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되게 많이 진행하셨대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으셨답니다. 기존의 몰입형 전시와 당신의 비거 앤 클로저, 새로운 몰입형 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다 내가 직접 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시의 내용, 구성, 흐름, 내레이션, 음악, 애니메이션,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정했다. 이건 다 내 의도다라는 거겠죠? 반 고흐도 하지 못했던 걸 내가 해냈다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이번 전시 자체를 엄연한 자신의 신작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의 작품들을 테마로 삼고 있으니 새로운 창작 활동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호크니는 이 전시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크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호크니가 그 장르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일단 화가니까 그림도 그리실 거고, 사진도 찍으시고요, 사파나 파나도 제작하시고요, 무대 디자인도 하시고, 의상 디자인도 하시거든요. 이런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분이신데, 심지어는 2010년부터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지금 현재에도 아이패드에 그림 정말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데, 물론 아이패드에 그림 그린다라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호크니가 1937년생이다.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법, 새로운 매체들을 자신의 예술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기꺼함이 없는 그런 예술가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열정이 넘치는 트렌디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2010년 호크니가 시작한 아이패드 드로잉에 이어지는 디지털 프로젝션이라는 기술을 접목한 호크니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뭔가 좀 남다른 전시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특이점을 좀 자세히 말씀해 드렸으니, 다음으로는 다들 처음
방문해 보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라이트룸이라는 전시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라이트룸이 사실은 런던에 처음 이제 지어진 전시장이거든요. 지금 라이트룸 런던의 모습이에요. 작년 2월에 라이트룸 런던이 오픈을 했고 작년 11월에 라이트룸 서울이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전시는 라이트룸 런던의 오프닝전으로 기획이 된 거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서울에서 그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재미있게도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게 라이트룸 런던입니다. 전시 컨텐츠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준비한 영상이거든요. 컨텐츠만 온 게 아니라 전시 공간, 전시장 그 자체가 동일한 구조와 규모로 런던에서 서울로 복사 붙이기 하듯이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굳이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걸어 들어가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몰입형 전시를 즐길 거예요. 전시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가 18.5m, 세로가 26m,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거대한 블랙박스 형태일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전시를 즐기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없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29개 정도 되는 2K, 4K 고해상도 프로젝터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입형 전시니까 시각적 효과만큼 중요한 게 청각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1500개 정도 되는 최고 사양의 스피커들을 설치를 해놔서 정말 몰입감 있는 미적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막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전시장 안쪽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보실 텐데 전후 좌우 뿐만이 아닌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게 되는 바닥면까지 총 5개의 면을 모두 스크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호크니의 작품 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계속해서 받아보시게 되실 겁니다. 런던 라이트룸에서는 지금 호크니 전시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얼마 안 됐어요. 새로운 전시로 넘어갔습니다. 문워커스라는 전시를 지금 런던에서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느껴지시나요? 문워커스. 나사의 달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몰입형 전시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런던 꼭 가보세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안 가도 괜찮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트룸 서울에서는 호크니 전시가 5월 31일에 끝나죠. 그리고 준비 기간 한두 달 거쳐서 또 새로운 전시를 할 텐데 라이트룸 서울의 두 번째 전시가 지금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워커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 문워커스 엔지니어들이 있죠. 그 팀이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전시 다 끝나고 나서 엔지니어 팀 들어와가지고 문워커스 테스트를 좀 해봤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있다가 그걸 좀 지켜봤는데 그 아직 호크니 전시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어제 잠깐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문워커스가 더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전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라이트룸 서울이라는 이 새로운 몰입형 전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전시들을 이어나갈 곳이니 이제 오늘 투어를 계기로 좀 라이트룸을 잘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시장 소개를 마무리를 짓고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전시 내용을 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